15년간 바벨과 고독한 싸움을 펼치며 수많은 기록을 써내려간 한국 역도의 전설입니다. 우리 로즈란 장미란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미란입니다. 아, 진짜로 아까 좀 올 때 몰랐어요.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셨죠? 아니 오늘 여기서 너무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예쁜지는 모르는 하지만 여기서 상당히 많이 애써주셨어요. 아, 근데 아니, 진짜 근데 몰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네. 또 장민아 선수 때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제 아무래도 선수 때보다도 근육량이 많이 빠졌고 식사도 이제 적당히 하고 운동도 같이 하니까 이제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일부러 빼려고 그러신 건 아니고요. 그 사실 일부러 뺀 거는 어제 하루? 아, 어제 좀 일부러 빼려고 그러셨어요? 오늘 또 촬영을 하니까. 오늘 또 아니 그 저기 장미란 선수가 은퇴한 지 벌써 10년. 아,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네, 제가 2013년 1월에 은퇴했는데 벌써 딱 10년 됐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역도를 좀 시작을 하게 된 겁니까? 뭐 사실 어렸을 때는 아마 어렸을 때 사진 보면 아 나도 이렇게 말랐을 때가 있었구나 이제 있었는데 한 초등학교 때부터 되게 먹는 거를 좋아하니까 살이 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엄마가 자꾸 다이어트를 막 강제로 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님께서? 네. 근데 이제 제가 엄마를 이겼던 것 같아요. 엄마가 포기를 하고 그냥 너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하고 두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계속 있다가 중학교 때 아버지 저 처음 역도할 때 감독님이 아버지 지인분이셨어요. 이제 오셔서 저를 보더니 너무 좋다고 감탄하시는 거예요. 어우만 한 3번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 지인분께서. 보시자고 역도 감독님. 테스트도 없이 그냥 역도, 좋다고 그러셔서 5만 3번. 네, 그때가 이제 중학교 3학년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가보라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갔는데 역도장을 들어가려 했는데 어떤 남자 선수가 저를 보더니 우와 진짜 크다 이러는 거예요. 울면서 돌아왔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치. 용기를 내서 어린 나이에 항상 그 한참 그 감수성 예민한. 그래가지고 시기에. 이제 막 울면서 왔는데 겨울방학이 됐는데 또 엄마 아빠가 권하시니까 한 번만 갔다 와보라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사전 지식이 역도에 대해서 전혀 없었고 그냥 가서 하는데 바가 그래도 15kg예요. 그러니까 네. 가볍지가 않아요. 근데 처음 자세 몇 번 이렇게 배우고 드는데 하나도 안 무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원래 들었던 것처럼 야. 원래 가까이 있었던 것처럼 그냥 막 하니까 언니들 막 잘한다 이러고 기록도 막 쑥쑥 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내 잘하는 거고 너무 좋다 이제 이래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반복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이제 역도가 사실 또 기록 경기니까 그렇죠.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 기록을 또 깨는 그 재미다. 이게 근데 이제 이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장사 집안으로 이게 집안이 장사 집안이네요. 우리 장미란 선수의 그 집안이 장사 집안이군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딱 보면은 옛날에 장사 그런데 아빠 못지않게 어머니는 또 그 스피드? 그러니까 약간 엄마 아빠의 그런 좋은 유전자를 제가 잘 물려받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국대회 나갔는데 제가 첫 전국대회 나가서 한 시작한 지 6개월 만이었던 것 같은데 전국대회에서 3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1등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집에서도 되게 좋아하셨겠는데요. 너무 좋아하셨고 가장 좋았던 거는 이제 엄마가 더 이상 먹는 거를 제한하지 않으셨고 뭐 사실 마음껏 네. 먹으라고 이제는 뭐 그냥 오히려 지금은 더 먹어야 되니까. 더 먹으라고 그러고 막 사실 예전에 제 선수 때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침에 고기 먹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막 상당히 놀라는 그거 장면. 맞아요. 제가 그 예전에 네, 저희 식구들은 그걸 보면서 저게 왜 이상한지. 사실 아침에 먹는 삼겹살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눈 뜨자마자. 고기는 다 맛있어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고기를 좀 선호하십니까? 어려워요. 저는 다 좋아하세요. 맛이 없을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장민아 교수님께서 좀 이 음식은 나 별로 안 좋아해 하는 거. 안 좋은 거. 네. 유일하게 안 먹는 게 젤리예요. 왜요? 옛날에 그걸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왜요? 말씀하세요. 옛날 걸 너무 많이 먹고 체했어요. 그래서 젤리를 먹고 취해요? 그러니까 많이 먹었나 봐요. 곰을 몇 마리 드신 겁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안 먹어요. 그때 그 기억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12년 만에 한국 역도에서 나온 메달이었고 요 이제 이 당시에 장미란 선수가 진짜 엄청 기뻐하던 그죠? 올림픽에 처음 나와서 메달을 딴 거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막 이렇게 손 흔드셨잖아요. 막 손을 들고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이 그 손에 피물집이 잡혔는데 수압하다가 그게 터졌어요. 좀 막 피가 이제 범벅이 되는데 막 한국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피 묻은 손으로 너무 활짝 웃으면서 손을 맞아, 흔들고 맞아요. 있으니까. 그게 너무 귀여웠어요. 네. 근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저보다도 안타까워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더 많이 응원해 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2002년도에 태릉선촌 처음 들어가서 한 10년 있었던 것 같아요. 2012년도까지. 와. 근데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는 뭐 너무 신기하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만 생활하는 게 어찌 보면은 뭐 훈련만 해야 되니까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반복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갔으면 또 그렇게 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지키면서 하다 보니까 10년이 지나간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도 늘 비슷하잖아요. 예. 근데 뭐 사실 다른 사람을 쳐다볼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말 시키는 것도 그냥 반갑지 않고 나도 말 안 걸고 그냥 항상 운동 끝나면 그래도 식당 가서 1등으로 밥 먹어야지 약간 좀 전에 장민환 선수 봤어요. 이거 귀여워. 예. 1등으로 밥 먹어야지 이제 이 거기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1등으로 밥을 꼭 드시려고 그러셨어요? 왜냐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건 방금한 음식이잖아요. 방금했을 때 딱 처음 뜨는 게 또 그 맛이, 그 맛이. 또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딱 부위를 먹고 싶은 딱 걸 딱. 껐을 때 그 기쁨. 그 기쁨으로 또 충전을 하고 오전 운동하고 이게 먹는 것도 훈련의 연장선상이었기 때문에 많이도 먹었지만 천천히 먹었거든요. 그래야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먹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장민환 교수님이 그 선수 시절을 얘기하시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말할 시간도 아껴서 내가 그냥 운동에 집중. 그러니까 다들 장민환 선수를 타고난 역도 천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진짜 장민환 선수를 만든 건 그 성실함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러니까 뭐 주말에도 뭐 사실 네. 별다른 뭐 하루 연습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냥 아주 많이 할 때는 한 5만 킬로? 아 5만 킬로요. 그러나 이제 더 했을 때가 있었는데 많이 했을 때는 한 5만 킬로 그리고 조금 보통 했을 때는 한 2만에서 3만 킬로 했던 것 같아요. 그 유독 2007년 세계 선수권 대회가 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네. 왜요? 왜냐면 2006년도 도아시안 게임 때 제가 이제 중국 선수한테 졌어요. 네. 뭐 그 이름도 유명한 무샹샹 선수인데. 기억나네요. 네. 장미란 선수와 늘 함께 무샹샹. 지고 나니까 그 선수가 더 큰 산처럼 보이는 그리고 내가 이제 다시는 저 산을 넘을 수 없을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2007년도 세계 대회를 갔는데 이렇게 그 선수 운동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사실 시합을 하면은 상대가 하길 바라세요, 못 하길 바라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니 뭐 솔직히 말하면 네. 뭐 못하길 못하길 바라죠.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전에는 막 떨겨라 막 이런 마음으로 있었어요. 근데 순간 그때는 또 여전히 떨겼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순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냥 왜 나만 아는 부끄러움 있잖아요. 그냥 내가 1등 하고 싶으니까 제가 어떤 노력을 했든지 제가 그냥 실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샹상아 너 준비한 거 다 해라. 나도 내가 준비한 거 다 할 테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되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했어요. 올라가서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너무 하고 막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저녁에 시합이 끝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가슴에 막 그 설레임과 두근거림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되게 스스로가 좋은 승부를 했구나. 마음적으로도 좀 성장을 하는 그런. 맞아요. 아니 장미란 선수의 이제 수많은 기록 중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기가 빼놓을 수가 없죠. 덕분에 이제 온 국민이 진짜 열광하면서 행복한 진짜 여름을 보냈던 모두가 기억이 하나가 있는데 돼서 뭐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는 막 너무 금메달 따서 좋다 이거보다도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했구나. 그냥 그런 안도 안심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세계 1등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스스로도 영광스러웠고 그냥 너무 내가 역도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이렇게 뭔가를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근데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네? 그 경기장 나갈 때에
기분이 어떨지가 진짜. 이름이 딱 호명되고 나면 1분 안에 플랫폼에 올라가서 뛰어야지 타임이 멈추니까 1분 안에 모든 행위를 해야 되는데 1분 안에 해야 되죠. 네, 그죠? 이름이 딱 호명되는 순간부터 누가 나를 뒤에서 이렇게 잡으면 그냥 주저앉고 싶은 마음,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는 마음,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갈등이.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막 기억하고 나서 막 들고 좋아하는 거니까 그냥 무아지경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했던 대로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막 했는데 그걸 들고 서 있으면 너무 신기한 게 되게 시계에서 들어간 중량은 저한테 되게 100% 이상이기 때문에 부담되는 중량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너무 웃긴 게 성공을 하고 들고 있으면 그게 하나도 안 무거웠어요. 혹시 흔히들 많은 질문 받으셨을 건데 3대 500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이 얘기 많이 네, 질문 받으셨죠? 네. 교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저요? 우황청심원 드셨어요? 저요? 응. 아니 먹진 않았지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요? 나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다. 아니 제가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사실 처음에 3대가 뭔지도 몰랐어요. 500이 넘어가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냥 저는 약간 뒤에를 제일 많이 범위를 늘려주고 자극하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학생들한테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데 그 시선은 항상 정면을 보고 눈동자는 45도 아래로 떨어뜨려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둔부를 백업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업을 왜 하냐? 그러니까 가슴이 공축돼 있으면은 우리가 전단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백업을 해주고 가슴을 펴주면, 그러니까 백업을 해주면 목과 가슴이 이렇게 아주 그 편안하게 그 자리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손바닥 끝으로 내 몸을 밀면서 이렇게 천천히 둔부를 저 뒤로 그러니까 몸을 기역자로 만든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쭉 자극이 네, 되게 맞아요. 늘어나게. 됐다, 근데 됐다. 약간 지금 여기가 이렇게 중심이 여기가 있는데 일로 조금만 더. 그렇죠. 네네네네. 지금 좋아요. 좋다. 자, 하실 거면 이거 빼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빼는 게. 아니야, 다 빼세요 그냥. 아니요. 저 선생님 그래도 저 아니, 하나 근데- 있어야죠. 하나 있어야죠. 하나는. 하나 있어요. CG로 나중에 하나 더 껴줘요. 좋다. 자, 저 왜 이렇게- 요새 교육을 받았으니까 자, 잡고 천천히 내리시고. 양쪽에 2개 뺐잖아요. 자, 뭐, 근데 올라갈 뺐잖아요, 때나 지금. 내려갈 때나 항상 내 몸에 바가 떨어지지 않게 붙여서. 네, 그리고 붙여서. 그렇죠. 확실히 그 말씀해 주신 대로 하니까 뒤가 쫙 늘어나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저도 이 정도는 뭐 형 뭐. 전 뭐 이 정도는 하죠. 여기서 맞나요, 선생님? 근데 지금 보세요. 너무 발은 여기 있고 발의 중심이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좀 더 들어가셔야 돼요. 좀 더 들어가요. 네?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훨씬 그쵸. 좀 네. 안정적이네요. 네? 그렇죠. 붙이면서 내려주세요. 네, 다리예요. 네, 그 하나도 안 붙었어요. 막판에 약간의 현상이 막판에 되는데 약간의 야, 근데 뭐 역시 교수님이 딱 가르쳐 주시니까 이거 이쪽에 딱 이게 네. 힘이 들어가요. 두 번째 출전했던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이제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참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 참 뭉클했어요. 경기를 마치고 이제 바벨에 손키스를 맞습니다. 기억나요. 당시 좀 기억을 좀 해보시자면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가 참 대회 준비하면서 몸이 좀 아팠었던 대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 끝나고부터 이제 조금 제가 다운됐던 것 같아요. 컨디션도 그렇고 체력도. 자꾸 왼쪽이 무너지고 이러니까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던 무게를 그때는 못했어요. 컨디션이 좋으나 안 좋으나 언제나 할 수 있는 무게를 1차 시기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용상을 175kg를 들어갔는데 155kg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준비하면서 좀 많이 몸과 마음이 어려웠던 대회였던 것 같아요. 이것을 누구에게 고민을 토로하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근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졌을까? 기록이 다운됐을까? 그때는 이제 제가 그때까지도 왜 그랬지라는 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는데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래 내가 많이 썼구나.
몸을 많이 썼구나. 할 수 있는 최선을 내가 다했고 거기까지였나 보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몸에서 나한테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사인을 준 거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내가 3등은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중국, 러시아가 잘하니까 3등은 뭐 그 전에 뛰어나게 잘하는 선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딱 갔더니 갑자기 이제 아르메니아 선수가 기록이 조금 좋아졌더라고요, 많이. 그런데 제가 마지막 시기를 하면은 동메달, 못하면 4등 이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잖아요. 왜냐면 그리고 제가 아테네 때는 은메달이 있고 베이징 때는 금메달을 땄고 그러니까 이제 런던 올림픽 때는 동메달을 따면 금운동 다 했으니까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여서 제가 동메달 꼭 땄으면 좋겠다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간절하던 동메달을 제가 몇 년 뒤에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근데 너무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너무 많은 선수들이 약물에 노출이 많이 됐구나. 그냥 그런 게 아쉬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했던 선수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서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도 서봤잖아요. 근데 제 후배도 베이징 올림픽 때 임정화 선수라고 4등을 했는데 나중에 2등으로 이제 승격이 됐어요. 은메달로. 근데 그 친구는 그 무대에 서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마음에 안 좋죠. 저보고 내추럴이라고. 야, 뭐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야, 그렇게 2, 3위. 근데 우리 선수들은 아니 약했는데 왜 걔는 그거밖에 못했어.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냥 너무 그냥 놀랐어요. 얘네도 그랬었구나라는 생각. 드디어 이제 31살의 나이에 은퇴를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올림픽에서 돌아오신 이후에. 네. 아니 이제 사실은 런던 때 그때가 4등하고 맞췄으니까 그러니까 선수는 누구나 좀 더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지 아쉽게 마무리하고 싶지 그렇죠.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더 하고 싶었는데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막 몸도 너무 그냥 아프고 마음도 산란하고 이래서 그냥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걱정은 되지만 마음은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헷갈릴 때는 뭔가 마음이 편한 결정을 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에 은퇴를 했고 또 다행히 아주 감사하게도 은퇴식을 고양시청에서 성대하게 해주셔가지고 잘 마무리하는데 이제 제가 감사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근데 까먹을까봐 이제 막 제가 썼어요. 근데 쓰는데 첫 입을 떼는 순간부터 막 눈물이 줄줄줄줄 나는 거예요. 무슨 사연 있는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막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이거를 막 꺼이꺼이 하면서 이제 읽었는데 그냥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운동 처음 시작할 때부터 또 대표팀 들어갔던 순간, 올림픽 나갔던 순간 그냥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났는데 되게 아쉬움보다는 감사한 게 너무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를 이렇게 사실 제가 욕도 아니었으면은 막 이렇게 뭔가 주목을 받고 격려를 받을 일도 없었는데 욕도로 인해서 내가 너무 과하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많은 복을 받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장으로 이제 가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가보라고 해서 이제 가는 그 장미란 선수에게 그 당시 그 좀 얘기를 할 수 있다면 해주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처음 욕도장 갔을 때 그렇죠. 그냥 여름 방학 때 시작하지 그랬어. 그냥 누가 뭐라 하든 뭐 크다 하든 큰 걸 크다고 했지 작은 걸 크다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누가 뭐라 하든 그냥 그 길로 역도장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안 들어갔니? 몇 개월을 왜 늦췄니? 네, 왜 늦췄니? 이제 그럼에도 묵묵히 훈련을 열심히 이겨낸 미란이잖아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그 미란이한테 고맙지 않습니까? 래퍼 미란이요? 아니 그때 그래도 그 미란이 겨울방학 때 거기 걸어가던 맞아. 다시 겨울방학 때 가서 한 건 너무너무 잘했다. 자, 일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월드컵 사상 최초 멀티골을 기록한 2022 카타르 월드컵이 탄생시킨 슈퍼스타 조규성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조규성 선수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규성입니다. 박수!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습니다. 네, 방송계가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조규성 선수 모시기 뭐 전쟁이었습니다 거의. 그 중에 또 유퀴즈를 이렇게 찾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좀 그 전에 월드컵에 이제 끝나고 네. 조금 방송 섭외가 들어온 곳이 몇 곳이 있었어요. 엄청 많았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얘기를 한 게 나는 무조건 1번 유퀴즈다. 진짜. 왜요? 너무 자주 챙겨보는 프로그램이고 여기 유재석님 예. 이렇게 진짜 신으로 생각하거든요. 아이 무슨 네. 진짜로요. 네. 예예. 아이고 예. 진짜 제가 너무 팬이고 아. 네, 제가 진짜 너무 영광이에요.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같은 또 아, 이제 또 저희 같은 청년교수니까.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야 오늘 좀 조셉이 너무 반가워요. 늘 창녕조를 얘기했지만 오늘따라 유독 오늘따라 또 유독 또 창녕조가로서 예. 너무나 또 집안에 영광을- 이런 또 집안에. 슈퍼스타가. 네네네. 사실 우리 규성 선수와 저희 아버지가 같은 이름이거든요. 네, 아버님께서도 이름이 저희 아버지가 조규자 성자를 쓰시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의 이름을 보자마자 이제 다 우리 아버지랑 같은 이름의 선수가 뛰는구나 해서 좀 더 이제 응원을. 예. 가족이죠. 다. 그럼요, 네. 그럼요, 맞습니다. 아니 그 저 귀국한 지가 좀 2주 정도 지났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귀국하고 이제 조금 쉬고 네. 한 3, 4일 정도 쉬고 이제 화보도 뭐 찍으시고 요즘 진짜 바쁘죠. Honestly, there's a little part of me that wants to 저도 화보는 처음 찍어봤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재밌게 찍었었어요. 뉴스에 하루 종일 나오시던데요. YTN, KBS, 채널 A, 연합뉴스, JTBC, MBN, MBC, SBS, TV조선 하루에 9곳을 했어요. 한 군데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중 되면은 조금 힘이 빠졌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도 이제 계속 이제 감사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월드컵 치르느라 진짜 고생이 좀 너무 진짜 많으셨는데 월드컵 무대를 좀 뛰어본 소감이 좀 어떠신지요? 솔직히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뛸 거라고 상상도 못 하고 갔었는데 예. 처음에 우루과이전 때 교체로 이제 부르는 제 이름을 호명한 순간 예. 와 진짜 내가 월드컵을 뛰는구나. 화면에 잡히자마자 네. SNS가 갑자기 팔로워가 올라가기 와 시작해요. 그냥 원래는 한 7만 정도 됐다고 했었는데. 원래는 4만이었어요. 아, 4만 이었어요? 그 정도 됐었는데 근데- 뭐 갑자기 애들이 형 뭐야? 형 인스타 들어가 봤어?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씻으러 갔다가 이제 갑자기 왜 이러니까 형 지금 터졌어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봤는데 한 70만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거의 그래가지고 10배를 넘. 현재 오늘 기준으로 해서는 오늘 한 290만. 290. 그 좀 어때요 기분이? 좀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언론 이제 인터뷰나 막 그러니까요. 방송에 그렇게 다닐 때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얘네 출근 아닌데도 오늘 왔다. 맞아요. 네, 예. 그러면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이제 조금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뭔가 네, 느낌이 네. 어떻습니까? 좀 저 집안에서도 호칭 같은 게 좀 바뀌거든요. 어머니께서 휴대폰에 조규성 선수를 월드스타 규성으로 해놓으셨다고. 아까는 그럼- 모르셨어요? 알고 있었는데 예.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저희는 다 저희는 또 이제 저희는 다 알아요. 조사원이 있어요. 우리가 인터뷰를 하지 않는데 우리는 다 곳곳에 있습니다. 이거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제 조스타로 이거 해놓으신 거예요. 여기저기 이렇게 월드스타 규성으로. 조스타, 그렇죠. 조드컵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좀 없어요? 네, 저희는 그런 건 없는데 이제 국가대표 한 번씩 뽑힐 때마다 네. 계속 아버지가 플랜카드를 네. 한 번씩 계속 새로 맞춘 다음에 집 앞에 걸어 놓으세요. 뭐라고 걸어놓으세요? 그냥 뭐 규성아 월드컵 가자 이러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응원을 해주셨군요. 네, 계속 네. 문구가 항상 달라져요. 계속 갈 때마다. 규성아 월드컵 가자. 네. 저는 좀 부끄러워서 그냥 네. 아빠 그냥 떼면 안 되냐고 네. 그래서 그랬었는데 네. 근데 엄마가 진짜 아빠 냅둬 그냥 아빠 그 일은 낙이야 이러고 그럼요. 네. 이거 낙이에요. 네, 이거 그래가지고, 네. 이거 못하게 하시면 안 돼.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럼요. 오늘 사실 저 조규성 선수 누나도 이렇게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분이 좀 요즘 어떻습니까? 하늘을 나는 기분입니다. 그렇죠. 진짜. 아니 진짜 진짜 내 동생이. 아니 내 동생 원래도 이 월드컵 전부터도 이렇게 사이가 좀 좋으셨던 거예요? 네, 저희는 항상 손잡고 다니고. 진짜. 진짜? 그래요? 네, 그 부모님이랑도 이제 길 걸으면 손잡고 다니고 지금도 네. 이거 팔로우 더 느네 막 지금. 이거
이거 더 늘어. 지금 막 올라가는 소리. 조셉 이거 올라가는 소리 예, 들리지 지금? 들려요. 이거 들려요 지금. 우리 저 평소 서로 자주 하는 말 있습니까 조규성 선수하고? 저희는 항상 그 대화 끝에는 규성아 사랑해. 저희 사랑한다는 말을 야, 항상 이거 쉽지 카톡 않은데. 누나하고 돼요 그게? 규성 씨도 해요 그러면? 네, 누나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머니한테도 이제 아침마다 문자가 오는데 네. 뭐 명언 하나 이렇게 보내주시고 오늘 하루도 이제 행복하자 조금 이렇게 오시는데 이제 오늘도 행복하자 사랑해 이렇게 보내고 항상 네. 그러면 두 분 하시듯이 한번 그렇게 한번 조금만. 예. 규성아 사랑해. 나 사랑해 이러고 아, 돼요. 규성아 사랑해. 나 사랑해 이러고 아, 돼요. 자연스럽네. 자연스럽다. 약간 이게 약간 무심한 듯 하지만. 예, 약간 무심한 듯 하지만 진정성이 있는. 저는 약간 무심한 듯 했어. 네 맞아요. 조금 그런 부분은 조금 부끄러워서 저는 네. 저는 막 듣고 막 조셉 계속 이건 뭐야? 뒤에서부터 저는 그냥 막 날려요 이거. 우리 그 조규성 선수 가족분들만큼 우리 또 조규성 선수를 응원한 한 분이 계십니다. 네. 근데 일찍 오셨더라고. 예. 오셨어요? 그래서 진짜 자 우리 저기 특별히 오셨으니까 한번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조규성 씨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진짜 예, 보겠습니다. 진짜 오셨어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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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리 조셉의 아버님. 예, 저희 아버지 조규자 성자. 예, 예. 네. 규성 씨가 규성 씨에게 예. 한마디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너무 반갑고 대단히 기쁩니다. 이렇게 월드컵 스타를 직접 뵙게 된 님, 뭐라고 영광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기 이 꽃은 바로 월드컵에서 하나의 국민으로서의 감사의 말씀을 담긴 이 꽃다발입니다. 감사합니다. 똑같은 네. 영광스럽게 네. 똑같은 아, 이름 제 조규성입니다. 사실 이 이름을 이제 먼저 쓰고 계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조세호 너는 영광스럽게도 네네. 조규성 선수의 조카다. 아 제가요? 학렬이 아버지가 같은 교자 교수님이시니까 그 제가 이제 대부님이라고 갑자기 다시 대부님이라고 대부님. 함수로 잘 모시고 예. 또 우리 선수께서는 우리 조세호를 조카로 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조규성 선수 누님이십니다. 예. 아니 이게 저 월드컵 기간 내에 우리 그 사실 조규성 선수 덕분에 우리 그 세호 씨 가족 그 채팅방이 굉장히 화기애애했다 그래요, 그죠? 경기날 제가 저희 가족방에 대한민국 화이팅 조규성 화이팅 네.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화이팅 해줘서 고맙다. 반드시 이기고 8강 4강을 넘어갈게. 그리고 이번 월드컵 MVP는 조규성이 내가 될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맞습니다. 화이팅 해주세요. 그래 최고의 화이팅으로 신나게 때리다 하고 전반 보시고 좀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전방 네, 보시고 가슴이 너무 뛰었어요. 예, 뛰어. 그러니까요. 얼마나 가슴 벅차오르셨으면 어떻게 보면 아드님의 일터에 나오신 거잖아요. 예. 우리 저 조셉에게도 한마디 좀 해주시죠. 유재석 선배님을 윤호님으로 모시고 활발히 정직하게 바르게 잘 하시기를 합니다. 제가 아드님 하시기를 진짜 근데 가족 같지 않으신데요? 거의 본부장님처럼.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직장 생활 때문에, 하셨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제 조규성 선수의 등장으로 이게 이제 경기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2차 가나전 때 이제 드디어 선발 출전을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전반전에 2대 0으로 조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맞아요. 아무래도 저는 공격수다 보니까 박스 안에서 조금 제가 필요한 크로스를 받는 게 더 유리한 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이드 백이나 이제 윙 형들한테 웬만하면은 크로스를 다 올려달라. 근데 이제 또 사이드 백 형들이 저랑 같이 뛰고 있는 전북현대 소속 네, 김진수, 맞네요. 김문환 형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진수 형이 저한테 야 규성아 형이 잡으면 무조건 뒤야. 딱 약속된 대로 공이 딱 네 맞아요. 올라왔고 네 그래서 뒤로 올라왔고 와. 네 그 순간 그냥 이거는 진짜 몸 날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박은 것 같아요. 와 근데 그 기분이 날라왔을 때
머리에 이제 맞은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미 이거 들어갔다. 어땠습니까 그 기분이 정말? 그때는 이제 크로스 올라온 순간 이건 맞추기만 하면 골이다라고 생각을 이미 했어서 맞는 순간은 이제 와 그냥 이거는 그냥 약간 돌아버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짜 너무 이제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포효하면서 그냥 동료들한테 이렇게 뛰어갔던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김민재 선수나 황인범 선수도 너무나 감사하게 그 당시 현장을 빨리 가라고! 그냥 가라고 좀! 직접 몸싸움을 막 디테일하게 보여주신 뭐 거예요. 네, 봤어요. 보셨죠? 네, 예. 봤어요. 아 그럼 첫 번째 골 아니면 두 번째 골? 두 번째 골을 한번 골. 해주시겠어요? 네, 서서 하면 될까요? 서서 네, 네. 서서. 예. 그러면 수비수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아, 그러면 저를 수비수로 좀 생각을 하고 해주세요. 저희 둘 다. 중앙 수비라고 네,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막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볼이- 제가 볼이 딱 진성한테 흥민이 형이 왔을 패스를 때. 하는 순간 네. 이렇게 갔어요. 제가. 뒤로 빠졌죠. 뒤로 살짝 빠졌다가 잡아야 되는데. 하나 둘 셋 하고 그냥 이대로 이렇게. 이대로. 이렇게 요 사이로 제대로 한번 좀 네. 이번에 경기처럼 해볼게요. 네. 왔어? 자 온다 볼 이쪽에 하나, 둘, 이쪽에. 셋. 아, 네, 아, 이렇게 아, 아. 네. 아 이거 참. 이렇게 하면서 네. 아 어쨌든 진짜 그 골이 너무나 멋있고 정말 확실하게 조기성 네. 선수의 어떤 존재감과 진짜. 예, 그 이름을 진짜 알린 두 골이었죠. 그 한국 월드컵 역사상 최초의 한 경기 멀티골, 아시아 월드컵 역사상 최초 한 경기 헤더 멀티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요거 뭐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그 소식은 이제 끝나고 나서 저도 알게 됐는데 그걸 듣고 와, 네 역사를 썼구나 그래도. 진짜. 네, 썼죠. 진짜 여태까지 제가 축구를 왜 했는지 이걸로 조금 되게 막 무게체중이 되게 막 다 이렇게 쓸어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네. 아니 그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세레머니도 혀를 내민 그 세레머니도 좀 있었고, 예, 그건 뭐 미리 좀 세레머니 좀 준비를 하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세리머니를 사실 준비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제 시그니처 세리머니만 그냥 네. 끝나고 나서 이제 카메라 보고 하는데 네. 그 순간에는 그냥 너무 좋으니까 네. 그냥 저도 모르게 이제 뭐 혓바닥도 나오고 그냥 네 그거는 저도 모르게 생각지도 못해. 네, 쌤도 못하게. 네 그건 저도 혓바닥도 그냥 막 이렇게 나오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저기 원래 하는 세레머니 뭐예요? 원래 골 넣고 하는 조기성 선수의 세레머니. 네 원래 하는 건 이렇게 그죠, 손을 그죠. 까서 네. 이제 하트 모양을 만든 다음에 요걸 만든. 네 이게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외국에서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이거를 좀 제가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약간 요거 이렇게 하죠, 하고, 요거. 네. 이거 좀 오랜만에 이거 좀 아까도 얘기드렸습니다만 좀 세레머니 한번 좀 보여주세요. 아 혓바닥이요. 좀 혓바닥. 가볍게. 아 이게 그냥, 저 예. 조기성 선수도 프로 많이 넣으시구나. 토마스 보고 좀 해주세요. 또 올랐네. 팔로우 또 올랐어. 특히 이제 오형규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좀 굉장히 좀 보기 좋던데요. 이제 형규는 아무래도 27번째 선수라고 이제 이렇게 소개가 많이 되고 하는데 저는 형규가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뛰어도 절대 손색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형규랑도 올해 이제 김천 상무에서 같이 군 생활을 했었고, 네. 같이 이제 상무에서도 투톱으로 이렇게 많이 경기도 뛰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옆에서 제가 지켜봐온 결과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한 선수고 정말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최종 이제 명단에는 들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같이 따라가는 결정을 하게 됐고 정말 그건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끼리 이제 회식을 하는데 형규 좀 챙겨주자. 네, 아무래도 26명까지만 이렇게 포상금이라든지 네, 그런 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형규도 이제 형들이 나서서 직접 형규도 같이 챙겨주자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이렇게 형규한테 다 챙겨줬어요. 야, 진짜. 네, 참. 예. 형규 선수도 얼마나 또 뭐 다른 걸 떠나서 이렇게 같이 한 팀으로서 이런 마음을 써주는 게 얼마나 또 고마웠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삼성 블루인즈의 오현규 선수라고 합니다. 제가 많이 막 위축되지 않게, 막 외롭지 않게 먼저 챙겨주셨는데 본인들이 노력해서 받은 저는 값어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값을 저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네, 정말 감사했죠. 기회가 있는 게 저한테는 사실 뭐 좋을지 모르겠지만 부상을 당해서 교체가 되는 거니까 사실 그래서 저는 형들이 그냥 안 다치고 경기 뛰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축구를 좀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축구를 그냥 아버지 때문에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아버지가 네, 누워서 TV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야 어디 좀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이런 다음에 그냥 따라와 이래가지고 갔는데 초등학교 그 축구를 하고 있는 형들이 있는 데 가서 너 저기 가서 같이 스트레칭 해봐 이러면서 이러면서 그냥 스트레칭 하다가 너 내일부터 여기 나와서 하면 돼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냥. 갑자기. 이게 저 부모님도 혹시 운동을 하셨습니까? 어머니가 이제 배구 선수 출신이고 예. 네 아버지는 이제 조기 축구 출신. 네. 아버지는 이제 취미로 하는 조기 축구. 네. 아버지는 그냥 조기 축구를 하셨어요. 네. 아, 아버지가 계속 규성이 축구 시키고 싶다 그렇게 하셨었나 봐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아무래도 운동을 해보셨으니까 예, 워낙 힘든 걸 아시니까 네. 나는 안 시켰으면 좋겠다. 운동선수는 안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네 제 생각에는 이제 규성 선수가 어린 시절부터 뭔가 좀 친구들과는 좀 남다른 무언가가 있던 거 아닐까요? 아니 왜냐면 이제 어머니의 또 운동 DNA를 좀 받으셨으면 뭐 신체적인 조건이라든가 네. 지금 키가 이제 조규 선수가 180 한 5, 8 180. 와.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렇게 키가 크지 않으셨다 그래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이제 70 조금 안 되는 키로 진학을 했는데 진짜요? 네 별명이 심지어 멸치였어요? 이제 멸치에 고등학교 때는 이제 병든 닭 말라서 병든 아니 닭. 근데 네. 조규성 선수한테 병든 다?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병든 닭 병든 타조 막 이렇게 이게 지금으로는 뭔가 매치가 안 되는데. 네, 그때는 이제 형들이 되게 놀리는 식으로 병든 닭이라고 마르고 막 이렇게 얼굴도 막 헬쑥하고 제 얼굴에 살이 많이 없어서 근데 또 몸 벗으면 또 그때는 막 갈비뼈 막 다 보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병든 닭 아니냐고 막 그렇게 놀렸었어요. 네. 또 이제 제가 좀 이거는 어디 가서 좀 한 번도 말을 안 한 건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학교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른 네.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왜냐면 이제 데려가지 선택이 온 게 않으니까. 아니라 오늘 갈 데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같이 이제 다니는 그 조기 축구에 계시는 이제 선생님이 그러면 너 여기라도 갈래? 이렇게 하면서 네 거기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때 안양공고를 제가 그렇게 해서 갔었어요 처음에. 아니 근데 저 조규성 선수 이렇게 느낌상으로 17세 이하, 뭐 20세 이하, 21세 이하 이렇게 국가대표, 뭐 청소년 대표 이런 것도 좀 하시고 축구 유학을 좀 가거나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아니셨단 얘기예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어요. 네, 그래요? 항상 경기에 못 뛰고 벤치에 앉아 있는 경우도 많았고. 진짜? 네, 저희가 이제 선수가 11명이 축구 경기장에 뛰는데 저는 11번째 선수여서 전반 끝나면 후반에 무조건 그 밑에 학년 친구랑 교체가 되고 막 그랬거든요. 축구를 너무 못해서. 사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거의 너무 이제 벤치에만 있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또 대학교로 진학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스카우트 해가야 되는데 경기를 못 뛰면 그럼 나 어떡하지 그럼? 그럼 나 앞날 대학교를 아예 못 가고 그럼 앞날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제가 공고다 보니까 바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무원을 보는 게 유행이었어요. 공무원 시험을 보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나 이번에 3학년 첫 대회까지 했는데 경기 못 뛰고 안 되면은 그냥 빨리 그냥 이번 3학년 1년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공무원을 해야 된다. 나 안 그러면은 대학교도 못 가고 아예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어머니도 그래 그러면 이번 대회까지만 해봐 이렇게 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은 지금의 조규성 선수를 보면 네. 이게 참 믿기지가 않는 일인데 당시 안양공고 축구팀 감독님께서 이제 조규성 선수를 성실한 악발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키가 크고 크려고 막 밥을 뭐 산처럼 사놓고 드셨다고. 이제 밥뿐만이 아니라 이제 몸을 너무 키우고 싶으니까 제가 너무 마르고 막 진짜 막 가슴도 쏙 들어가 있고 막 마른 사람 특징처럼 막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진짜 어떻게 하면 살찌고 어떻게 하면은 근육이 붙지 하면서 밥도 먹고 막 야식도 막 엄청 먹고 프로틴도 막 이렇게 운동 끝나면 막 진짜 엄청 먹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제가 키가 고등학교 때 확 컸거든요 조금. 네 10cm 이상 확 커가지고 그때 이제 많이 챙겨 먹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한국인 최초 프리미어 리거로 국내에서 해외 축구를 알린 해외 축구의 아버지, 해버지, 영원한 캡틴 박지성 선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이제 방학해서 잠깐 한국에 들어왔고요. 또 지금 전북 현대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네,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어드바이저 역할로 이제 조언을 해주고 또 유럽 축구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영국에 있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조언해주는 역할로. 영국은 어떻습니까, 요즘 상황이? 하루에 2만 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격리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유럽 리그, 그것도 프리미어 리그, 그렇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챔피언스 리그? 우승? 와, 거기서 골을 넣어? 진짜 막 이렇던 시기에 영화 같은 일이 아니었어요. 진짜 영화 같은 일입니다, 이게. 영화까지는 아닌데 네. 차범 감독님이 또 있으셔서 그렇죠, 전에 맞아요. 네. 차범근 감독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분데스리가. 네. 저에게도 뭐 제가 태어난 해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꼽을 수밖에 없는 2002년. 네. 네. 축구 선수가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축구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고 축구로 인해서 한 나라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네. 응원을 하고 그 막 응원 문화도 그때부터 막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는 구호가 나오고. 그렇죠. 네. 뭔가 그런 시기가 바로 2002년이죠. 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딱 골을 넣으면 이 골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일단 하얘진 것 같아요. 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이게 가슴으로 트래핑해서 그렇죠. 그 넣은 골 아닙니까? 네. 아직도 기억이 나죠. 남아공 월드컵 평가전 한일전에서 이제 골을 넣고 한 세레머니인데 약간 이제 요거 산책 세레머니라고 하나요? 네,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네, 팬분들이 이제 산책 세레머니라고 불려주시는데 네. 뭐 내가 골을 넣고 뭔가 이제 봤지 뭐 이런 느낌의 세레머니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바로 앞에 이제 일본 서포터즈도 있었고 오히려 네. 좀 더 제 이름이 호명됐을 때 이제 야유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세레머니 그런 게 또 있었군요. 일본 그 J리그를 또 경험을 해보고 유럽 리그를 또 경험을 하셨잖아요. 어떤 좀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전혀 다른 환경이 된 거죠. 뭐 일단 잔디 상태라든지 날씨라든지 또 이제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고 또 문화 자체도 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힘들었죠. 더군다나 이제 부상도 있었고 또 수술도 했고 이런 것들이 또 처음이고 이러다 보니 이제 야유를 저한테 보내줬죠. 왜 보내는 겁니까? 못한다고. 못한다고요? 네, 못한다고. 그때 당시에 이제 교체로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이제 서 있으면 이제 밖에서 교체 전원 선수가 나오면 이제 박수를 쳐주죠. 이제 그 고생한 네, 맞아요, 선수. 맞아요. 제가 들어갈 때 이제 야유가 나오죠. 만약에 원정 경기를 갔을 때 그 관중들이 우우 막 하는 그게 이제 홈에서 나오는 거예요. 홈팬. 와, 근데 홈에서. 이거는 홈에서 그러면은 이거는 그래서 한 3만 5천 명 관중인데 이제 그 관중이 저를 위해서 야유를 보냈죠.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됐어요. 어쨌든 나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진짜 이게 진짜 선수로서는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이거 너무 위축되지 않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축구하는 게 무섭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죠. 예. 뭐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겨울에 히딩 감독님하고 면담을 했었는데 이제 일본에서 세계 팀에서 제의가 왔다라고 이제 이적 제의가 왔다. 네, 이적 제의가 왔지만 이제 자기는 보내기 싫은데 이제 결정은 너에게 달렸다라고 이제 미팅을 했었죠. 네. 근데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래도 여기서 더 해보고 할 때까지 끝까지 해보고 하겠습니다라고. 사실 또 여기 온 이상 한번 좀 내 나름대로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군요. 네, 뭐 그때 당시에 저 스스로도 제가 갖고 있는 걸 다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다 보여주고 나서도 얘네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면 그때 가자 이런 생각. 네덜란드 리그로 갔는데 아인트호벤으로 박지성 선수의 응원가가 나와?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뭐 별다른 내용은 없고 그냥 제 이름만 가지고 맞아요, 계속 맞아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 뭐 썽썽썽썽 썽썽 말해 썽썽썽 요거죠. 밀성파래 뭉클한 뭉클했어요. 약간 이제 뭔가 다른 느낌의 뭉클함이 왔어요. 이거 박지성 선수도 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응원가 막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 응원가 처음 이제 선수들이 네 응원가야라고 했을 때 얼마 전까지 야유하다가 응원가를 불러준다고?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이제 뭐 그 전에도 일단 프리미어리그 팀에서 얘기는 있었는데, 있었구나. 예, 근데 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같은 수준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결승전이 있었는데 네. 그 경기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에이전트가 얘기를 하죠. 퍼거슨 감독님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누가요? 라고 이제 물어봤죠. 네. 퍼거슨 감독님, 아유 장난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제 처음에는 왜 나한테 전화를 기다리나. 그 오는 차 안에서 전화를 들었었죠. 뭐, 여보세요? 이제 하이. 뭐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까? 헬로우가 이제 첫. 사실 뭐 루니, 퍼디낸드, 예, 반니 스텔루이 뭐야 세계적인. 뭐 그냥 의리의리한 선수들이잖아요. 이 선수들이 처음 봤을 때 이 선수들은 어땠습니까? 신기했죠. 처음에는. 다 텔레비에서 이제 루비가 TV에서 보던 선수들이 막 몸값이 막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내 앞에 있고. 그러니까 전설들이라고 불리는 선수 있으니까 내가 정말 이 팀의 선수가 되었구나라고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고. 나 같으면 다리 후들거려갖고 한번 공 잡다가 쓰러졌을 것 같아. 후들거려가지고 진짜. 생각만 해도 막. 어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경기가 끝나면서 더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만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팀이다라는 거는 기사가 나오는 수나 어디에 반응이 뭐 남미, 뭐 다른 아시아, 전 세계에서 다 그런 반응들이 나오니까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세계적인 리그니까. 아니 그런 거 좀 궁금한데 맨유 선수가 되면 어떤 베네핏이 좀 있습니까? 좀 우리가 또 베네핏 이런 거 좀 전 세계 베네핏들 좀 궁금해하거든요. 예. 맨유 베네핏. 예. 상당히 많은 데서 이제 스폰서를 하는데 그 스폰서의 제품들이나 이런 거를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냥 브랜드 편하게 어떤 상품? 얘기해 주실 수 어떤 있나요? 상품? 그냥 어떤 후원사들이. 그때 당시에 뭐 시계도 있었고, 시기도 싸게. 뭐 커피 머신, 뭐 차. 차도 그때 당시에 이제 아우디가 이제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 네. 몇 프로 할인이 돼요? 그때 저는 그냥 줘서 타고 다녀서 가지고. 꼭 근데 나중에 반납은 했지만 기간 동안은 타고 있어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선수단 보험기 있잖아요. 정장. 그것도 세계적인 명품 그거 브랜드에서. 나와요? 그것도 나와요? 선수단복도? 폴스미가 이제 영국 브랜드인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이제 거기 가면 뭐 한 40% 50% 40%? 50% DC. 폴스 50%? 혹시 그냥 네. 혹시나 저희가 친했다는 그 당시 친했다는 가정하에 네. 형 거기 46 사이즈 내 거 하나만. 조셉! 아니 혹시나. 진짜 구질구질하게 이럴 거야 진짜. 일단 선수단 들어가면 거기 뷔페 같은 거 쭉 차려져 있습니까? 거기 이제 식당이 있죠. 식당이 있어 거기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혹시 이제 저녁을 혼자 사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 하기 싫으면 이제 좀 싸달라고 뭐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갈 수 있죠. 거기 저 선수들 마사지 받고 이런 것도 다 그럼요. 네, 다 공짜로 받을 수 다 있는. 공짜죠. 네. 진짜. 부럽습니다. 솔직히 부럽잖아요. 부럽죠. 대단한 거죠. 아니 그 팀에서도 루니 선수가 좀 많이 친했나 봐요. 그렇게까지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렇게까지 친하지는 않은데 제가 입단했을 때 한번 태워준 적이 있어요. 차로? 훈련이 끝나고 네. 자기 갈 때 좀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루니 선수가 자기가 루니 선수를 제가 태워준 적이 있죠. 가면서 어때요? 뭐 얘기 좀 나눴습니까 루니하고? 그때 얘기했던 거 아마 그 여자친구 그때 당시에는 여자친구였으니까 여자친구 언제 만나고 뭐 이런 얘기했었죠. 그냥 있잖아요. 아주 소소한 일상 이야기네요. 그쵸. 근데 이제. 그렇게 친하지 않았으면 약간 불편했을 수 있는데. 조금 불편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또 나중에 또 미국의 이제 메이저리그에 가서도 또 연락을 해가지고 했어요? 네, 그때 뭐 자기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한국인 친구가 다닌다. 그래가지고 영상 편지 하나 보내줬죠. 네. 또 이제 또 이제 그렇구나. 다 똑같네요, 그냥. 다 똑같다. 네. 왜 해외 스타 선수들도 다 똑같구나. 우리도 뭐 동영상 이런 거 많이 보내주잖아요. 찍어가지고. 그럼요. 예. 에브라 선수 좀 어떻게 지냅니까? 거주는 아마 두바이에 하고 있을 텐데. 그래요? 네, 뭐 이제
아기도 태어나고 이래가지고 아. 네, 뭐 잘 지내고 있어요 아주. 아 에브라도 너무 성격 좋아가지고 우리 런닝맨도 몇 번 출연해가지고 성격 좋아 에브라. 무슨 뭐 친분이 있으세요? 아이 참. 아 있어요? 네, 지성이하고도 친분이 있지만은 네. 에브라하고도 예. 네. 축하드립니다. When you say goodbye in Korea? 굿바이. Yeah, bye.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Yeah, you see good? Eh? 나는 바보입니다. Easy. 아니 근데 맨유 선수들이 아직도 단톡방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예. 모든 선수들이 다 있는 건 아닌데 거기 누구 들어와 있는데요? 에브라 있고 뭐 퍼디난드, 퍼디난드 네, 루니, 뭐 플래처, 조너셔, 뭐 웨스 브라운. 다 있네. 예를 들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하이 하면 이제 그들이 다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서로 그 단체방이 활성화된 게 언제? 오늘 아침일 거예요. 아마. 뭐라고 얘기하고 갔네요? 저는 거의 안 쓰고 이제 애들이 막 뭐라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애들이 그냥 이제 경기한 거 이제 아니면 서로 놀리는 거. 똑같구나. 네, 사진 찍어서 이거 너 닮았다. 똑같구나. 우리 막 돌 찍어서 보내잖아요. 예. 그냥 지나가다 돌. 야, 너 닮아서 찍었어. 만약 나온 김에 왜 SNS를 안 하세요? 기본적으로도 사진을 찍는 거를 안 좋아해요. 저 결혼하고도 와이프가 사진을 이렇게 안 찍는 사람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이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사진을 안 찍으니까 이게 올릴 일이 없지. 왜냐면 이제 퍼거슨 감독님이 SNS는 인생의 낭비다. 라고 뭐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혹시 또 뭐 안 하시는 건가? 네, 네. 아 그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시고? 그건 아니죠.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저는 이제 전달자의 입장으로 이제 전달을 한번 해봤습니다. 퍼거슨 감독님이 자신이 지도한 선수들 가운데 가장 저평가된 선수가 박지성 선수다. Jason Park. 보셨습니까? 네네 그 인터뷰 봤어요. 어떠셨어요? 그래도 선수 생활을 잘했구나. 그래도 감독님이 원하는 선수였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됐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그 팀에서 7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팀 내의 그 굳은 일, 감독님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실행을 해주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박지성 선수의 진짜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많은 감독님들이 박지성 선수를 또 참 좋아했고 애정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감독님의 어떤 그 말을 그대로 좀 수행해주는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많이 좀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렇죠. 뭐 이제 제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팀에서 내가 맡은 일은 이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만약에 제가 다른 능력이 더 뛰어났다면 그 능력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팀에서는 내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이 또 내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본인은 좀 어땠습니까? 은퇴하는 날. 저는 뭐 홀가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할 만큼 했구나. 저 역시도 무릎 상태가 좋았다면 아마 선수생활을 더 오래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무릎 상태가 워낙 안 좋았어서 그 마지막 시즌에 경기를 이제 보통 일주일에 한 경기씩 했었는데 이제 토요일 날 경기를 하면 이제 한 4일 동안 쭉 쉬는 거죠 그냥. 가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치료받고 그러고 이제 또 이제 금요일 날 하루 훈련을 하고 이제 토요일 날 경기를 하고 이 패턴을 이제 한 4, 5개월 마지막 시즌을 하니까 이제 더는 이제 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죠. 이제 수술을 하고 다시 재활을 하고 그러면 이제 경기를 또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아프면서까지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계속 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그만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요. 예. 저는 박지성 선수의 그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특히 왠지 모르게 박지성 선수가 있으면 이게 든든해요. 네. 안심이 돼. 맞아요. 예? 진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뭔가 다른 선수들도 또 다른 선수들이지만 뭔가 그 안에 박지성 선수가 있다라는 게 또 이렇게 좀 약간 안정감을 주죠. 약간 든든함이. 축구 선수를 그만두고 나서 어떤 말을 듣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했던 말이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있었을 때 믿음이 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뭐 저야 좋죠. 두 분이 또 좀 친구 사이시죠? 네. 96. 예. 네. 원래도 좀 두 분이 서로 친합니까? 어떻습니까?
왜 고민하냐? 그렇게 막 친하지는 않고 이제 대표팀에서만 이제 좀 비즈니스 관계. 아 근데 네. 이런 게 친구 같네요. 친구죠, 예. 야 뭘 고민하냐? 그러면 두 분은 언제부터 좀 이렇게 같이 대표 생활을 하신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본 거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아, 네. 그때부터. 예. 그때 처음 왔었어요. 민재가 16세 대표 때 처음 와서 가평 전지훈련을 갔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숙소에서 쉬는 시간에 그 뒤에 나무 막 있는데 가가지고 벌집 막 건드리고 도망다니고 그런 역할을 하던 선수였는데 진짜 와 근데 왜 그러신 벌통은 왜 건드렸어요? 이 스피드 훈련을 좀 하기 위해서. 아니 근데 저희가 뭔가 이제 친해지고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뭔가 그런 거리가 없으니까 이제 그거라도 해야겠다. 예. 이게 어릴 때 보면 친구들끼리 약간의 그런 거 한번 건드려주면서 같이 도망치면서 이제 벌을 매개로 좀 뭔가 네. 그런 친분을 조금 쌓는. 네 맞아요. 먼저 조별리그 1차전이었죠. 우루과이와의 경기였는데 첫 경기 좀 어떤 각오로 좀 준비를 좀 하셨는지. 일단 첫 번째 경기가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했었고 맞아요. 근데 뭔가 이제 우루과이가 되게 강팀이잖아요. 근데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할만하다 이렇게 뭔가 돼버려서 저희가 더 부담을 느끼고 그렇죠.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비긴 것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줄 알았는데 네. 많은 선수들이 되게 아쉬워했었어요. 이길 수 네. 있었다. 네, 이길 그죠, 수 그죠. 있었는데. 보기에도 진짜 그랬거든요. 진짜. 그래서 더 그 첫 경기가 11점. 그때 진짜 경기 보면서도 다들 그렇지만 황인범 선수 진짜 화면에 많이 보였거든요. 허리에 있으니까 위아래로 네. 그냥 계속. 본인도 좀 이거 듣고 좀 어떠셨어요? 11.75km를 뛰었다. 다른 팀들 이제 다른 국가 선수들이 얼마나 뛰었는지를 봤는데 1등 선수가 크로아티아의 브로조비치 선수라고 13.7km 저보다 2km를 더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멀었다. 네, 아직 멀었구나. 그분은 왜 이렇게 뛴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은 조세 왜 이렇게 뛰다니? 미드필더 선수예요. 그러니까 미드필더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뛰죠. 네 맞아요. 대단하네요, 진짜. 사실 이제 앞에서 이렇게 띄워주면 뒤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 생각이 드니까 되게 맞아요. 고맙더라고요 뛰면서. 어쨌든 우리 김민재 선수는 이제 월드컵 전부터 이탈리아 리그 지금 뭐 이달의 선수상도 받고 이탈리아 축구협회가 뽑은 MVP도 뽑혔는데 이게 참 그 진짜 명품 수비를 이번 그 월드컵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전 세계 통틀어서 수비수 쪽에서는 탑이다.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진짜. 네, 이제 탑이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다. 황인범 선수도 이게 뭐 진짜 실제로 상대 팀으로 김민재 선수를 만나면 상당히 좀 버거운 상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얍삽빠른 스타일이라서 제가 상대 팀으로 민재 만나면 안 가죠 이쪽으로. 네, 무조건 네, 다칠 수도 있고. 혹시라도. 네, 또 그냥. 근데 이제 얍삽한 게 좋은 뜻이에요 축구에서는.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리를 다치셨으니까 그냥 느낌이 저희 자료화면을 쓸 수가 없어서 느낌이 말로 조금 살짝 예? 살짝 괜찮습니다. 살짝 재석이 형도 그렇고 살짝만 느낌만 살짝만 그냥? 느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안 하거든요 몸싸움. 그럼요. 이렇게 하면 버틸만 하시잖아요. 이 정도면 할만한데. 네. 근데 이제 몸싸움을 할 때 이제 하체로 이렇게 밀어버려요 저는. 하체로 이렇게 밀어버려요 저는. 이제 하체로 이렇게 미니까. 이게 들어와서. 네. 약간 지금 약간 좀 일부러 아니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재 한번- 선수가 이거 살짝 해주고 살짝. 한번 이제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밀어버리니까. 근데 미리 피하시네. 조셉. 이거 일부러 하면 어떻게? 미리 일부러 하면 어떻게 해? 아니 저는 이제 속도를 붙인 상태에서 하니까. 네. 이게 가속도가 붙으면서 밀면은 그냥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떨어지겠구나. 부상을 입고. 그럼 황인범 선수는 이렇게 몸싸움에 들어오면 피한다고 하시잖아요. 애초에 안 만들죠. 빠져 있죠. 이쪽으로. 맞아, 있죠.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애초에 안 만들죠. 손흥민 선수도 또 이제 경기 중에 뭐 이제 상대 선수의 태클에 신발까지 벗겨지고 완전 김민재 선수도 그렇고 뭐 황인범 선수 뭐 그 외에 많은 선수들이 정말 투혼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김민재 선수가 주심에게 항의하는 손흥민 선수한테 빨리 자리로 돌아가라고 이제 호통을. 그죠?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에요. 그 유명한 판넬이 있죠. 네,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또 손흥민 선수가 돌아가요. 예?
이게 손흥민 선수가 형 아닙니까? 네 맞아요 4살.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뭐라고 좀 그러신 거예요 여기 지금? 아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이렇게 나와서 제가 그냥 흥민이 형 그냥 뭐라 한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골킥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흥민이 형이 이제 심판한테 계속 붙어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공을 이제 보고. 아 저쪽에서 지금 골킥인데. 네, 저희 팀 우리 골킥인데. 쪽에서 골킥인데. 근데 너무 저렇게만 나와가지고. 이게 후일담 같은 거 그거였구나. 없습니까? 뭐 경기 끝나고 뭐 그냥 뭐 그런 건 없었고 일부 이제 팬들이 이제 좀 싸가지 없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경기장에서는 그렇죠. 형 이제 그만하시고 형 이제 골킥 날라오거든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지. 그럼 혹시 저것도 이거는 사긴 사야 돼. 이거 다 돈이야. 그럼 한번 해주세요. 이거. 그러면 또 이건 안 해볼게요. 또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감독님하고 내가 얘기를 하고 있을게. 뭐 제 심판이고 제가 내가 심판? 이제 손흥민 선수. 근데 이거는 아니 흥민이 형 빨리 가라고. 그냥 가라고 좀. 그냥 가라고 좀. 그래서 이제 흥민이 형이 이제 이렇게 그리고 짤이 다 그렇게 해서 가더라고. 다 그렇게 해서 가더라고. 짤이. 네. 그러다가 이제 뉴네스 선수하고 이제 볼 경합 중에 종아리 근육 부상을 좀 당해. 지금 괜찮습니까? 뭐 뛰어봐야 알 것 같은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쉬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저 경기 보다 깜짝 놀랐거든요. 예. 나가기가 뭔가 미안한 거예요 팀 동료들한테.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주고 다들 이기려고 그렇게 하는데 끝까지 뛰려다가 이제 뭔가 도저히 좀 도움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도 그건 좀 선수들한테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민재가 웬만하면 아픈 티도 별로 안 내고 뭐 막 부딪혀도 그냥 이겨내고 하는데 좀 많이 아파하는 게 느껴지는데 얘가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무실점으로 끝내야 되겠다는 책임감 때문에 한 것 같아서 고맙기도 하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죠. 또 이제 그날 어쨌든 경기는 무승부로 좀 끝이 났고 이게 좀 선수들끼리는 어떤 얘기를 좀 나눴습니까? 너무 아쉽다 진짜.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비겼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좀 이상하고 계속 그 얘기만 했어요. 저희 경기 끝나면 잠도 잘 못 자거든요 사실. 그래요? 열이 많이 나고 이러니까. 네, 그리고 좀 진정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제 다 같이 뭐 얘기하면서 뭐 다른 말도 필요 없이 그냥 너무 아쉽다 이 말만 그냥 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2골을 너무 일찍 먹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수비수로서는 되게 미안하죠. 왜냐면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해줘야 되는데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마음이. 그래서 좀 전반전 끝나고 나서는 벤투 감독님 뭐라고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그냥 뭐 급할 필요 없다고. 네. 지금 되게 급한데 되게 급하셨을 거예요. 되게 급하실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벤투 감독님이 화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죠. 또 얘기 들어보면은 라커룸에서는 잘했다. 별 얘기 안 하셨어요. 이게 경기장에서는 감독님이 좀 액션이 엄청 크세요. 네, 근데 이제 라커룸에서는 진짜 차분하게 오히려 그래요? 네, 항상 그러세요. 오히려 저희 생각에는 막 그 카메라 앞에서는 오히려 좀 이렇게 침착하게 있다가 라커룸 그걸 정신이 없어요 사실 한 번씩. 네. 어떤 정신? 막 액션이 사실 한국 감독분들이랑 좀 달라요. 막 손짓도 막 이렇게 몸독장도 막 이렇게 크고 하니까. 맞아요. 우리 그 한국 감독님들은 어떤 스타일이 좀 많으세요? 다들 아시다시피 막 뭐 소리 지르면서 야 이 새끼야 막 살짝 이런 스타일이시고. 야야! 이뻐봐! 살짝 이제 뭐 이런 그런, 스타일. 네, 그런 식이고. 근데 이제 벤투 감독님은 좀 손동작이 좀 크신. 네, 막 이렇게 하면서 도시고. 그게 저희가 그런 상황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선수가 딱 실수하고 이렇게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감독님 쪽을 실수를 딱 하고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데 감독님이 이제 이러고 있으면 좀 이제 선수들은 이제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죠. 위축이 되네요. 위축이. 우리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애드립을 했는데 안 터지면 이렇게 보게 그런 것 같아요. 예.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아니 어쨌든 뭐 전반은 이제 그렇게 지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 후반 12분에 조규성 선수가 헤더골로 와 이거 또 3분 뒤에 헤더골. 경기장 분위기도 좀 그런 느낌이 그대로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뭐 저희가 따라가는 입장이어서 되게 천문 같은 골이었고 또 하나 이제 스타가 하나 탄생되는. 그 전에도 이미 맞아. 그 전에도 사실 제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그 우루과이전을 보고 있었잖아요. 조규성 선수가 딱 이제 드디어 교체가 있냐면서 딱 나오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 진짜 저도 순간 저 선수 누구지? 와 진짜 잘생겼다.
진짜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끼리도 얘기한 게 네. 아 이게 머리 찢어져 가면서 진짜 90분 내내 막 12km 뛰어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될 사람들은 따로 있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숨을 쉬어. 아니 근데 이제 우리 황인범 선수가 아까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또 좀 선수랑 부딪히면서 네. 머리에 좀 부상을 좀 입었었어요. 네네. 됐다고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사실 빨리 그냥 들어가게 해달라 네. 했는데 이제 감아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감아 주셨는데 느껴지잖아요. 그 공대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게. 근데 이것까지는 솔직히 제가 예측을 못했어요. 이것까지는 예측을 못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막 보면서 아우 저거 좀 어떻게 좀 잘 씌워주고 싶고 막. 근데 본인이 이걸 걷어내더라고요. 네, 그 불편했어요. 사실 이게. 지금은 좀 괜찮으십니까? 지금은 네 완전 괜찮고. 괜찮아요. 네, 크게 찢어지지가 않아서. 다행입니다. 이게 그 벤투 감독님이 또 퇴장을 당하고 다음 마지막 경기는 또 이제 관중석에서 감독님이 맞아요. 계셔야 되는. 네네. 우리 좀 그때는 좀 신경이 좀 어떠셨는지. 경기 끝나고 나서 보니까 막 저거는 고의적으로 맞아요. 선수들을 퇴장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총대를 매셨다라고. 정말 할 말 없게 만드는 저런 판정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좋은 찬스였거든요. 코너킥을 안 주고 끝내는 것은 봤어요 저희도. 맞아요. 저희끼리도 얘기했어요. 저게 과연 고의적으로 하셨을까? 아니면 진짜 흥분하셔가지고 하셨을까? 그건 감독님만 아실 것 같아요. 이게 또 선수의 파울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대신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감독님의 분에 못 이겨서. 근데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저는 이제 밖에서 봤잖아요. 이렇게 한번 봤을 때 이게 상황이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감독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게 자료가 돼가지고, 없어서. 네, 이렇게 자리가 좁으니까 이렇게 있다가 감독님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할 때 코너킥이었어요. 코너킥이었어. 근데 네. 갑자기 힙스를 딱 부니까 감독님 그때 이제 뛰어간 거죠. 그 장면이. 네. 그래가지고 전혀 못 참지 않으셨나. 저 개인적으로. 결국은 네. 감독님이 분을 못 이기시고 뛰쳐나간 거다. 이건 뭐 김민재 선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근데 네. 아마 누구보다 선수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이어서 네. 별명이 벤버즈 아닙니까? 예. 그렇죠. 실제로 그 정도로. 뭐 감독님이 너무 아버지 같아서 실제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뭐요?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지만 아들이라고 이제 감독님. 속히 이제 감독님 이뻐하시는. 이거 또 황인범 선수가 이제 감독님의. 감독님이 좀 황인범 선수를 많이 이뻐했나요? 많이 이제 좀 차별을 좀 많이 했었죠. 당연히 본인이 그렇게 느낀 거 아닙니까? 아니야. 어떤 예를 들면 눈에 이제 사랑이 이제 떨어지고 이제 막 따로 불러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해? 따로 불러서 뭔 영어도 되니까 인범이. 근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도 궁금하죠. 역시. 예. 무슨 얘기를? 아니 근데 진짜 저도 원래 통역형을 껴서 이렇게 하시는데 캐나다 가고 러시아 가면서 영어가 좀 조금은 늘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께서 개인적으로도 소통을 그래도 조금 가끔씩 뭐 운동 끝나고 뭐 컨디션 어떤지 뭐 이런 거를 물어보시기도 하고 한 건 사실이지만 절대 저를 뭐 더 이뻐하시고 그러셔서 그런 게 그건 아니고. 혹시 민재 선수도 좀 따로 감독님하고 그런 독대 자리를 좀 마련해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있긴 한데 네. 저한테는 이제 좀 개인적인 이제 지적 같은 거. 어떤 지적들을 좀? 예를 들어서 감독님이 하시는 축구가 수비 라인이 이렇게 4명이 있으면 같이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함께. 네,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좀 튀어나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되게 많이 혼났었어요. 나가지 말라고. 제가 딱 나가려고 하면 민재야 설치지 말아라. 네, 살짝. 그러면서 이제 또 리액션 하시면 이렇게 왜 나가냐고. 왜 설치냐고. 네,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민재. 기사에는 이제 예를 들어 뉴스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 김민재 벤투 감독과 뭐 따로 이야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속 내용은 지적을 많이 당해요. 민재 하여튼 거기 좀 앞으로 나가지 네, 말아라. 나가지 말고 나대지 말아라. 나대지 말아라. 살짝 이제 그런 느낌으로. 민재 나대지 말아라. 네. 근데 근데 인범 선수는 좀 약간 따스한. 저는 이제 좀 그 미드필더다 보니까 공을 한쪽에서 너무 많이 놀지 않게 전환을 좀 많이 해주라. 이거를 진짜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 부분들. 근데 그거는 민재 씨랑은 좀 다른 결에 여기는 살짝 여기는 이제 전화 부탁을 하는 거죠. 전화는 좀 많이 해줘라. 부탁. 이거는 이제 나오지 마라. 나대지 마라. 네, 나대지 마라. 네. 3차전 동안 황인범 선수가 36.27km. 와, 거의 뭐 42.19km의 마라톤을 거의 뛸 정도로 어마어마한 활동량인 진짜. 거죠. 네. 아니 그 민재 선수가 이제 경기 끝나고 구자철 해설위원에게 경기 패배가 혹시 내 탓인 건 아닌지 세 번째 실점 상황에 대해서 냉철하게 좀 분석을 해달라.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했는데 이거 문자를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단 한 번도 제 수비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교과서대로 하기를 원하고 네. 그렇게 항상 축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철 형한테 연락만 드린 게 아니라 뭐 성룡이 형, 주호 형 주변 분들한테 네,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이런 상황에 나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 난 축구를 계속 그렇게 했었고 확신이 있는데 뭔가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개선할 만한 게 있으면 이제 말씀을 해주십사. 네, 그렇게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뭐 자책, 뭐 좀 멘탈이 나간 선수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전반 27분 김영건 선수 그리고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황희찬 선수의 골로 2대1. 와. 와, 진짜. 와, 깜짝 놀랐어요. 막 주변이 막 무슨 뭐 일 난 줄 알았어. 와. 아니 좀 뭐 김민재 선수 이제 벤치에서 이제 이 경기를 부상 때문에 지켜보고 계셨지만 어땠습니까? 이제 다 또 죽도록 뛰고 근데 밖에서 보니까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희찬이도 이제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제가 희찬이한테 들어가기 전에 희찬아 너가 한 골 넣을 것 같다. 한 골 넣어줘라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또 희찬이가 마지막에 이제 골을 그렇게 넣어줘서 진짜 저도 이제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밖에서 와 그냥 딱 이 반응이었어요. 팬이 돼가지고 야 이러고 있었죠. 와. 이름 하나 수 없네. 그때가 이제 91분 정도 맞아요. 추가 시간이었는데 진짜. 후반전 특히 들어갈 때 진짜 버티다 보면 무조건 찬스 하나 온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경기에 들어갔었어요. 무조건 하나 오는데 그게 누구한테 올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그걸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믿음을 가지고 뛰다가 그 역습으로 나갔잖아요. 흥민이 형이 이제 코너킥에서 헤딩을 걷어낸 거를 흥민이 형이 몰고 가는데 저도 미드필더 선수다 보니까 무조건 역습에 합류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뛰는데 이게 몸이 안 나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온 힘을 다해 뛰는데도 이게 몸이 엄청 느린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러고 있는데 희찬이가 엄청 뛰어가더니 딱 골을 넣었잖아요. 근데 진짜로 세레머니를 하러 저희가 다 같이 벤치 선수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힘이 나니까 갑자기 힘이 나면서 그 세레머니 할 때는 엄청 더 빨라져서 다 같이 좋아하고 지금도 어제 그 영상을 봤어요. 득점하는 영상을. 근데 지금도 소름 돋아요. 그 득점하는 장면 보면은 사람이 또 너무 신기하네. 좋았어요. 그냥 그렇게 내가 좀 힘을 내야 될 때는 내 몸이 안 나가는데 세레머니 할 때는 그 속도가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힘이 좀 남긴 했었나 보다. 뭐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힘이 좀 남긴 했었나 봐. 와 진짜 사람이 좀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올림픽이 끝났는데 좀 소감이 다들 어떠신지가 또 좀 궁금합니다. 최민경 선수 좀 어떠신지? 막 처음 끝났을 때는 아직 실감이 안 나고 이제 다시 또 막 시합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 들어와서 축하도 많이 받고 이렇게 방송도 나오고 하니까 실감도 나고 너무 많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최민정 선수는 그 경기할 때 표정이 거의 없어가지고 4년에 한 번 금메달 딸 때만 웃는다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오늘 기분 어떠세요? 오늘은 거의 뭐 올림픽 금메달 딴 것만큼 좋아서 지금 많이 웃고 있는 편이에요. 네. 그렇습니까? 우리 저 김아랑 선수는 워낙 우여곡절 많았던 올림픽이라 그냥 끝나고 나니까 정말 그냥 안 다치고 다 같이 무사히 웃으면서 방송에 나올 수 있어서 그냥 후련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유빈 선수도 좀 궁금합니다. 진짜 후련하다, 끝났구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출전하는 올림픽이라서 딱 은메달 받았을 때는 너무 실감이 안 났었는데 여기 오니까 또 약간 실감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TV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박지훈 선수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출전하게 돼서 진짜 가는 날까지도 실감이 안 났었는데
가서 언니 오빠들이랑 훈련하고 하다 보니까 아 오긴 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네. 들었어요. 한국에 들어온 지는 5일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각자 뭘 좀 하셨는지 궁금해요. 박지훈 선수 뭘 하셨습니까? 내일부터 동계체전에 출전을 하게 돼서 동계체전 네, 맞아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격리 끝나자마자 바로 운동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다른 거 뭐 안 했어요?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동계체전 끝나면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나요? 다시 입촌을. 아 또 입촌을. 아 또 입촌을 해요? 저희 세계 선수권이 아 세계 선수권. 아, 네. 아, 그래서 이렇게 표정이 별로 그렇게 했어. 그 이번에 그 여자 계주 결승전이 1,261만 명. 와 동시간대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시청을 하셨대요. 요즘 인기를 좀 실감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요즘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빵집에 이제 친구를 보러 잠깐 갔었는데 그 빵집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아보셔갖고 사인 요청이랑 빵을 이렇게 계속 찾아주시니까 나갈 때 빵이 막 네, 그게 엄청나게 쌓였군요. 네, 장소가 너무 좋았어요. 야, 장소가. 빵을 또 엄청 너무 좋아해서. 좋아하니까. 아 그래요. 네. 아니 그 이유빈 선수는 좀 어떤지. 저는 그 인스타에 네. 돋보기를 보면 이렇게 내리면 자꾸 제가 나오는 거예요. 뭐 스펙, 이유빈 경례 각 나오는 이유 막 이러면서 뭐 이유빈 뭐 이러면서 그게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 그런 거 볼 때 좀 느껴지세요? 네. 최민정 선수 덕분에 올림픽 기간 내에 또 뭐 같이 울고 웃었어요. 맞아요. 특히 이제 그 1000m에서 이제 은메달을 땄는데 아 이거 끝나고 또 오열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 감정이 고스란히 뭔가 이게 좀 전달이 됐어요. 이제 메달을 정말 어렵게 따가지고 메달 따서 정말 기쁜 거랑 그리고 이제 그동안 힘들게 고생해서 준비했던 거에 대한 눈물이랑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쉬움 한 스푼 정도? 그 정도 이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빵 터져갖고 그날 진짜 숙소 가서도 계속 울었어요, 그냥. 뭔가 언니가 그렇게 우는 건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 선수로서 찡한 느낌이 있었어요. 네, 아. 뭔지 알 것 같으니까.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표팀 생활을 했었는데 감정을 보이게 되면은 그게 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 감정을 보이는 순간 저 스스로한테도 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서 항상 절제하는 거에 뭔가 자연스럽게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이번 계기로 좀 어떻게 해야 좀 더 잘 받아들이고 잘 털어낼 수 있는지도 배웠던 것 같아요. 이후에 이제 1500m에서 이제 드디어 금메달, 평창에 이어서 2연패. 너무 기뻤어요. 예. 목이 터져라 하셨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진짜 이제 은메달이라는 성적도 너무 좋았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그 메달 세리머니를 하러 갔을 때 계속 좀 이제 네덜란드 국가가 울리는 것을 듣고 아 애국가 한번 진짜 듣고 올림픽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500m에서 정말 너무 간절하게 우승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는데 주변에서도 대표팀 동료들도 아 1500m는 무조건 할 것 같아,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을 막 상황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딱 금메달 따게 되어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8바퀴 남았을 때부터 이제 선두에서 끌고 갔는데 이게 이제 작전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이게 본인 판단이었는지. 예. 일단 처음에 선수들이 좀 빨리 갈 거란 예상은 했었어가지고 다 끌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네. 이제 나오면 한 명 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리 봐도. 8바퀴부터 잠깐 한번 내가 선두로 나가면 또 누가 오면 주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나오지 않길래 꾸역꾸역 내가 그냥 끝까지 했다. 어쩔 수 없다. 네. 원래 짜여진 작전은 아니었다는 얘기군요. 네. 아니 이유빈 선수도 이제 결승에 올라서 이제 마지막까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경기 끝나고 또 인터뷰하면서 또 이유빈 선수도 또 눈물이 좀 많이 났죠. 그때 또 왜 눈물이 좀 났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제가 어느 정도 생각한 레이스나 뭐 전략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좀 그게 잘 안 풀렸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아쉬움 한 스푼도 있고 사실 메달 세레머니로 저희 오빠가 지금 군대에 있어서 겨수 경례를 꼭 해주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진짜요? 못 해줬다는 거에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끝났다는 안도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들면서 펑펑 울었죠. 아니 근데 오빠하고 사이가 굉장히 좀 좋은가 봐요. 오빠를 위한 세레머니를 한다고요?
떨어져 있어서 지금 좀 애틋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빠한테 사랑한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지. 오. 안심이 된다 그래도. 오빠는 반대로 사랑한단 말을. 아 이게 진짜 웃긴 게 오빠 국방일보에서 저한테 편지를 써줬어요. 네. 그거를 이제 보면서 살짝 눈물을 흘릴 뻔했는데 네. 처음 시작이 사랑하는 동생 유빈아였나? 아, 그래서 이게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걸 대신 써주기도 하나 사진만 올려두고 그래서 오빠한테 물어봤는데 네. 다 맞고 앞에만 자기가 안 썼다고 아, 사랑하는만 자기가 안 썼고 아, 진짜. 네, 유빈아까지는 자기가 썼다고.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네, 써줬다. 거기서 아. 추가를 시킨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훈련을 하는지 좀 여쭤봐도 됩니까? 이게 좀 너무 포괄적이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훈련을 하세요?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5시 반에는 출근을 해요. 가서 5시 반에 몸을 30분 정도 풀고 6시부터 이제 타는 거고 저희가 또 1시 반부터 나가서 몸을 또 30분 풀고 2시부터 4시 반? 어쩔 땐 5시까지 스케이트를 타기도 타시고. 바로 지상 운동을 해요, 저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거의 다 7시 넘어서까지 해서 저희 진천선수촌 식당 보면 거의 제일 늦게까지 저희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네. 와 근데 저는 최민정 선수도 그렇게 놀란 게 이 고무 밴드인가요? 아, 이거 튜빙, 차고 튜빙. 이거 연습하는 장면이 엄청나게 화제가 됐잖아요. 반바지 입고 그 와. 하실 때. 약간 소 한 마리 끄는 느낌으로 진짜. 아 진짜. 와. 몸을 담금질하고 있는 최민정 선수의 모습인데요. 네, 지금 코너웍을 좀 느낌을 좀 보는 운동인데요. 저도 저걸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근육이 정말 터질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 근데 민정이 근육은 저희도 보면서 와.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웬만한 거 그냥 다 끄시겠더라고. 계속 그걸 끄는. 네. 그게 어떤 훈련입니까? 그 쇼트트랙이랑 스피드랑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아마 쇼트트랙이 코너가 훨씬 예, 중요한 것 예. 같은데 코너에서 원심력을 좀 이겨내는 이겨내기 훈련을, 위해. 예. 아까도 우리 그 남자 대표팀 선수들이 오셔가지고 그 훈련할 때 그 잠깐 보여주셨는데 와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한 발 띄우고 다시 내려왔다가 뭐 또 이렇게 뭐 하시는데요? 올라가고. 외발 점프. 네. 혹시 뭐 한번 살짝 뭐 가능? 와 이게. 야, 이게 어떻게? 아니 이 훈련 말고 또 다른 거 혹시 뭐 있어요? 코너 점프. 그건 뭐예요? 네, 가볍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코너. 와 이게 또. 야 이거는 엄청나게. 흔들림이 없어. 와 흔들림. 굉장히 가볍게. 혹시 맏언니가 보여주실 만한 거는 없습니까? 아, 맏언니 가나요? 네, 맏언니가 혹시나. 맏언니 가나요? 맏언니 점프 뭐 없습니까? 무릎이 아파서 저는 점프를 잘 아, 못 못하고 하시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걸 외발로 세 방향으로. 어떻게요? 보통 선수들이 이렇게 한 발로 외발 쿠션을 하다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옆으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뒤로 갔다가 이거를 네, 전 점프가 안 되는 대신 김아랑 선수가 이제 평창 올림픽 때 고글을 물고 이제 헬멧 쓰는 네네네. 모습이 좀 화제가 되면서 이번에도 이제 고글을 물고 좀 찍었어요. 여기. 네, 이렇게. 약간 못 보겠어. 좀 똑같이 또 이렇게 좀 해주신 거잖아요. 아 이제 저 포즈를 할 생각이 정말 1도 없었어요. 근데요. 이제 사진을 찍어주시는 작가분이 이것저것 다 물려보셨어요. 뭐 메달도 물어보고. 다 깨물어보고 장갑도 물려보고 했는데 이제 주변 스태프분들이 근데 김아랑 선수 그걸로 유명하죠. 제가 진짜 고글만은 숨기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장비 저거. 중에 안 꺼내고 있었는데 괜히 의식해서 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네, 근데 결국에는 이것저것 다 물려봤는데 고글이 제일 나았다 싶어서 저거 그거를. 신기한데도 오늘 촬영장에 고글이 있어가지고. 네, 공교롭게도 이제 평소에 제가. 야 이거는 뭐 사실 이제 대놓고 판을 깔겠다는 네네네. 얘긴데요. 그렇게 해서. 와 어떡하지? 자, 네, 일렬. 그거를 직관이라고? 네, 그거를 이렇게 긁어 네, 이렇게 물고. 머리를 이렇게 Where do I begin? I'm sitting here jaded. Yeah, I feel 혹시나 전화 재석이 형한테 평소에
관심이 조금 있으셨나요? 아니면 아 근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평소에 뭐 보고 관심이 싶었던 사람일 수도 있겠어. 있고 그냥 뭐 아닐 수도 있고 뭐 궁금했던 게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유재석 씨한테는 뭐. 예전에 평창올림픽 끝나고 이제 다른 방송 같이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유재석 씨가 손을 내미셔가지고 네. 저는 이게 악수의 뜻인가 하고 손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숟가락 달라고 손을 내미시고 뭐야? 언제? 아이고.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난 있잖아 세상에서 막아줘 세상에서 막아줘 지금 입도 멈춰본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거 아직도 그 죄송하단 말을 이제서야 제가 죄송하네요. 미리 숟가락이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손만 내리니까. 제가 너무 죄송하네요. 그 김아랑 선수도 혹시 좀 그런 슬럼프가 좀 있었는지. 이번 올림픽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좀 부상 때문에 좀 많이 쉬었어요. 많이 쉬면서 이게 과연 내가 준비를 한다고 될까라는 이 생각에 엄청 많이 있고 같이 훈련을 하고 싶고 하지만 몸이 안 따라주고 너무 아픈 날에는 제 눈물이 그냥 갑자기 빵 터지거든요. 그래도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달고 올림픽에 뛰러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도 못하고 혼자 꼭 참는 건데 그래도 참을 만해요. 괜찮아요. 저도 이제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서부터 잔부상이 굉장히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나름대로 좀 스트레스 받고 좀 고민도 많이 했었었는데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이만큼 다쳤으면 그나마 다행이지 이러고 그냥 바로 그냥 재활하고 그러고 훈련하고 그냥 또 아프면 재활하고 훈련하고 그냥 반복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놓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세요? 아주 많았죠. 놓고 싶을 때는 좀 아주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민정이가 약간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성적 내고 싶다, 자기는 더 잘하고 싶다라는 이 마인드를 듣고 저도 좀 울컥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다들 좀 안 된다고 할 때 하는 거 되는 거 좀 좋아해가지고 조금 어렵지 않을까, 좀 어려운 상황 아닐까 해도 뭔가 더 보란 듯이 하고 싶고 살짝 그런 생각 때문에 더 했던 것 같아요. 베이징 올림픽이 이제 본인에게 뭐 어떤 의미였는지가 또 좀 궁금합니다. 저한테 있어서 이번 올림픽은 희로애락을 다 겪었던 올림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희로애락을 국민분들이랑 함께 느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올림픽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번 올림픽은 감동을 주는 올림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여곡절이 많게 힘든 시간 겪으면서 정말 힘들게 준비를 했는데 결국에는 저희의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국민분들에게 그리고 저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올림픽 같아서 네,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이빈 선수는요?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개인 종목을 출전을 하게 되었고 개주도 정말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훈련을 했는데 좀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서 시합을 임했기 때문에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에겐 처음이라는 경험이기도 했고 또 갑작스럽게 찾아왔던 거였는데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그런 과정에서 배운 거는 저한테 고스란히 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이번 올림픽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발판? 비록 시합은 못 탔지만 거기서 배운 게 너무 많았어서 경험을 토대로 운동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태극 마크란? 제가 생각하는 태극 마크는 어려울수록 더 강해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저희 이제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태극마크를 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에는 결국 웃으면서 끝낼 수 있었기 때문에 태극마크의 힘이 그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콘아트 세레머니를 이제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건 누구의 아이디어였습니까? 이제 재간둥이 막내인 안산 선수가 이제 했죠. 같이 하자고. 같이 하자고. 네, 안산 선수가.
원래는 이제 민희 언니가 다른 인터뷰 매체에서 했었는데 저희끼리 올라가기 전에 그거 민희 언니가 했던 거 저희 올라가서 하면 안 돼요? 해가지고 딱 이제 시상대 올라가기 전까지 진짜 해? 진짜 해? 해야죠 하면서 카메라랑 멀리 있으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고 딱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방송 보셨어요 나중에 세 분이 네, 이렇게 하신 거 어떠셨어요? 귀엽던데요. 여자 양궁 대표팀 역대 최장신이라고 그래요 세 분이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이게 키가 크면 더 뭔가 좀 유리한 게 있나요? 어떤가요? 좀 팔이 더 이제 길다 보니까 이제 세기도 세지고요. 바람 영향을 좀 덜 받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저랑 재석이 형이랑 두 사람 중에 그나마 양궁을 한다면 누가 좀 더 괜찮습니까? 아기자기님이 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네. 몸이 탄탄하고 해서 해야 좀 바람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아니, 생각보다 얼굴도 너무 작으시고. 조셉이 더 낫단 얘기예요. 네.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역시 그 리더십. 순간 생각이 나셨구나. 네. 저는 그렇게 어떻게 생각을 하는데 장민희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조셉이. 양궁은. 오, 득표 받으셨어요. 저는 큰자기님. 제가. 손가락이 기르시더라고요. 손가락이. 그것도 좀 영향을 미칩니까 양궁하는데? 네, 좀 손가락이 길어야 잘 자세를 잡기 수월해가지고. 안산 선수, 우리 강채영 선수, 장민희 선수 순으로 이렇게 그 경기를 펼쳤는데 순서는 어떻게 좀 정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연습할 때 경유 수를 바꿔서 훈련을 해보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았어요. 사실은 저는 보면서도 그랬어요. 10점 물론 엄청난 거죠. 9점도 그렇고 8점도 진짜 높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해설하시면서도 그렇고 방송 보면서 8점이 뭐 좀 아쉬운 맞아요, 점수처럼 맞아요.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9점도 좀 아쉬워하시죠. 네. 네. 어떤 때는 9점도. 네. 9점. 네. 뭐 괜찮습니다. 네. 어떠세요? 선수분들의 입장에서는 8점을 어떤 식으로 좀 표현을 해야? 그러니까 보통 8점은 8점. 뭐 근데 뭐 괜찮습니다. 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면. 좀 신나게 8점. 8점 괜찮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좀 경기할 때 8점. 괜찮습니다. 네. 예, 다음 선수가 또 뭐 좋은 선수 내면 되죠. 말투처럼 8점 괜찮습니다. 이런 거. 아니 이건 어때요?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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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그래요? 김재석 선수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파이팅! 어떻습니까? 8점을 어떤 식으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8점. 오히려 더 좋게 8점 해놓고 뭐 인간미가 보이는 그런 식으로. 네. 어떠세요? 채영 씨는 어떤 수준이 좋을 것 같아요? 8점이면. 저도 이제 이 두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8점. 네, 뭐 다른 나라 선수들은 이거보다 더 많이 빼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 위안이 된다. 네. 8점도 조금은 좀 유쾌하게. 예. 이거보다는. 탄식은 좀 빼는 걸로. 네. 탄식은 좀 맞아요. 빼는 걸로. 네. 저희가 경기 도중에도 이제 지도자분들이 뒤에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이게 저희한테 귀에 살짝 들리긴 하거든요. 안산 선수가 이제 슈팅 시간이 조금 짧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좀 하시는데 보통 선수들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보통이 3초라고 하면은 저는 한 1.5초 정도 짧은 편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그 슈팅 시간이 좀 짧으면 유리한 점들이 좀 있죠. 네, 이제 개인전을 할 때는 제가 쏘고 나면 이제 시간초가 바로 상대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상대 선수를 조금 좀 압박하는 거죠. 네. 이게 되고 1.5초 안에 그냥 똑딱똑에 나가는 거예요. 똑딱똑. 근데 예를 들어서 똑딱똑 했는데 느낌이 안 올 때가 어떤 날은 올 수도 있잖아요. 막 외국 선수인데 딱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발음 딱 놓자마자 표정이 딱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근데 그 타이밍이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딱. 궁금하면 그 선수한테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긴 하죠. 조셉. 뭐 이러니까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죄송합니다. 까르띠죠? 네, 까르띠죠. 또 보내는 게 부끄럽습니다. 조르띠. 옆에서 안산 선수가 조르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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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는 어디다가 써줘도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조르띠. 조르띠로 안산 선수가 또 지어준 별명으로. 조르띠에 괜찮네, 조르띠. 조르띠. 조르띠.
이게 때로는 진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쏴서 저더러 저 관역에 맞을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날씨. 이게 또 방법이 다 있습니까? 뭐 바람이 부는 날, 뭐 비가 오는 날 있어요. 네, 그때 다른데 비가 오면은 이제 화살이 70m를 날아가면서 비를 맞으니까 좀 서져서 조준기를 내린다든지 반역의 위를 보고 조준한다든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더 과감하게 오조준을 하느냐, 믿고 쏘느냐 그게 제일 누가 과감하게 그걸 하느냐. 조금이라도 소심하면은 더 바람을 타고 그냥 나가가지고요. 바람에 지는구나. 네. Tell everybody, everyone we know, we ain't got time for that today. Cause we got somewhere we're about to go. Big dreams that take us far away. 이게 심리 전략을 짜주시는 분도 있대요, 팀에요. 네. 아, 그래요? 네. 저희 심리 스포츠 전담 박사님이 계시는데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 팀 응집력을 위해서 많은 교육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렇군요. 그 테니스 나갈 선수가 서브 넣기 전에 뭐 물통 만지고 뭐 하고 있어요. 막 이걸 다 하고 뭐 12가지의 루틴이 있고 나서 서브를 넣는데요. 바지 내리고 막 이렇게. 바지 막 빼고 막 바지 빼고. 우리 강채영 선수는 뭐 없습니까? 루틴 같은 게? 저는 이제 뭐 여기 저희 가슴에 차는 걸 체스트 가드라고 하는데 네. 체스트 가드를 한 번씩 이렇게 딱 내리고 아, 요거를 한번 네, 이렇게 네. 각자 경기할 때 외우는 주문들이 또 있다 그래요. 각 세 분이 다. 저는 이제 핸드폰 배경화면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다 보면 결국 실천하게 된다. 이거여서 항상 그냥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가끔 또 약해지면 나 강채영이야. 나 혼자 주문이니까. 저는 이제 쫄지 말고 대충 싸 이런 것도 하고 이제 좀 긴장이 되다 보면은 속으로 막 비속어도 섞어 쓰면서 아, 욕하면서. 네, 속으로 저한테 집중해 하면서 이 삐삐 이러면서 재덕 선수 뭐 파이팅 요게 이제 응원이 중계할 때도 계속 나왔어요. 어땠습니까? 실제로 좀 힘이 많이 됐어요. 어때요? 많이 되죠. 아, 그죠? 네, 조용한 것보다 많이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전 들어가기 전부터 재덕이한테 누나 화이팅 많이 해줘야 돼. 오케이 했습니까, 그 선수가? 이제 그 전날에 혼성이랑 단체전을 연달아 하고 나서 목이 쉬어서 아니, 목이 쉬었더라고. 네, 목이 쉬어가지고 못하겠어 뭐 이렇게 하는데 해주더라고요. 네. 후반에 같이 훈련할 때는 너무 시끄럽다. 시끄럽고 장민 선수 조용조용한 거 좋아하시는데. 장민 선수가. 네. 진짜 귀 속에서 막 진짜 움찔거리고 막 그래가지고 좀 그랬는데 지금은 뭔가 안 들으면 허전하죠. 네. 예. 요즘 같은 또 이런 그 코로나 시국에 그 파이팅이 주는 힘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살짝 웃으셨잖아요. 파이팅 했을 때. 네, 아니, 이제 제더이가 연습할 때보다 시합 때 더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합을 할 땐 좀 파이팅 하면서 날아갈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웃겨가지고 웃으면서 했다가 바로 집중하고 화를 쐈죠. 재덕 선수가 쏜 화살에 안산 선수 화살이 또 이게 관통을 했어요. 와, 요거를 그 양궁 용어로 로빈 훗이라고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로빈 후드가 양궁 선수들의 꿈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제가 양궁을 하면서의 목표 중에 하나가 중계 방송을 할 때 로빈후 네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였는데 이제 양궁 경기 중에 룰이 로빈후 네로를 하면은 그 화살의 점수가 인정이 되는데 이제 더 깊숙이 박혀서 이게 화살이 관역에 맞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9점으로 인정이 돼서 팀 감독님께 저거 9점이에요, 10점이에요 물어보느라고 일단 정신이 없었어요. 그거 9점이에요, 10점. 일단 딴 거보다. 네. 딴 거보다. 시합 중이니까 점수에 신경을 썼죠. 로빈 후 화살은 어디 또 박물관에 이렇게 기증이 돼요? 네, 올림픽 위원회 박물관에 영구적으로 보관이 보관이 됩니까? 네. 그래도 본인 건데 내가 가져갈게요 하면 안 돼요? 가져갈 이제 길이가 안 되기도 하고 어차피 쓰레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또 그렇게 표현하니까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의미가 쓰레기가 아니라 이게 버릴 화살이어서 드리는 게 낫다. 차라리 그게 낫죠. 네. 어디선가 이렇게 보관이 돼서. 제가 알기로도 낙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힘든 게 이게 진짜 우리 국대 선발전이라고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1차가 국내 상위 선수 130명 정도가 시합을 해서 64명이 선발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64명에서 20명 2차에서 선발을 하고 20명에서 8명을 선발을 해서 국가대표가 되고 이 8명의 선수가 2번의 평가전을 거쳐서 최종 올림픽 대표 3분이 와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가대표 이거 진짜 엄청나게 1등 했던 선수가 갑자기 30등 바깥으로 떨어지면 그 다음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 계속 상위를 유지해야 되는 거네요. 네. 실력 그 자체만 놓고 그냥 국가대표로 선발을 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양궁 3장이에요. 3장 지금. 학교 대표. 3장. 예? 3대 천왕 지금. 이러면 이제 보니까 올림픽 대표 선수가 되려면 총 몇 발의 화살을 이게 쏴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옛날엔 다큐에서 아주 4천 몇 발. 예. 4,055발을 쏴야 돼. 이거 4,000번 넘게 이거를. 어우. 이거를 1년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그 2016년 리오 올림픽 선발전 때 강채영 선수가 마지막 4,055발째 화살을 쐈는데 3위 장혜진 선수하고 네. 딱 1점 차이로 올림픽을 못 나갔어요? 네. 많이 아쉬웠죠. 예. 그때는 그냥 양궁을 놓고 싶다는 생각도 그럴 수 했었어요. 있겠다. 네. 그냥 계속 후회되는 경기였다. 그 생각이 들고 계속 이렇게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똑바로 못 쏘니까 긴장해서 나는 올림픽 나가지 못하는 선수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 강채영은 아쉬움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냥 지금에서야 생각하는 거는 내가 어렸다, 뭐 실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양궁을 잘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끔 이제 TV에서도 그렇고 얘기를 많이 해요.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유도나 태권도처럼 대련을 하는 경기도 아니고 뭐 체조나 다이빙처럼 누가 평가해서 점수를 주는 시합이 아니라 아예 그냥 점수가 정해져 있고 한눈에 그걸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공정함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선발 과정에서. 진짜 오로지 실력을 통해서만 이제 또 선발이 되니까. 그게 양궁이 주는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막 저를 평가해서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고 제 스스로 저를 평가할 수 있으니까.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라이벌이 누구예요 했을 때 라이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난 앞으로 라이벌 같은 걸 두지 말아야겠다라고 조금 생각을 한 것도 있고, 라이벌이란 거에 의식을 하면은 졌을 때 더 자책하고 더 그럴까 봐 그냥 편하게 저 혼자와의 싸움이라 생각해요, 양궁은. 그래서 1년 동안 운동 시작하고 화를 못 쐈는데 좀 늦게 두각을 나타냈죠. 하루하루 바지랑이 끼는 이부시고 포근해진 얼음은 겨우 녹아내릴 것만 같아. 지금이 며칠이죠? 한 10일 정도? 올림픽 끝나고 지금까지. 아무래도 양궁이 좀 일정성을 중점으로 두는 운동이다 보니까 감을 잃어버리는 게 조금 두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겨울에 하는 특별한 훈련이 또 있다고 그래요? 훈련이 또 있다고. 네, 저희가 창문을 많이 열면은 바람이 많이 와서 춥거든요. 그래서 한 이 정도만 열어놓고. 열고 이제 실내에서 실외로 활을 쏴요. 그 부분은 이제 특별 훈련이 아니라 그냥 일상. 실내에서 실외로 쏘는 네. 거예요? 아, 그러니까 화살이 날아갈 구멍 요만큼만 남겨두고? 네, 날씨 좋으면 좀 더 열고 추우면 좀 덜 열고 이런. 아니 이게 평소에 훈련 없을 때는 좀 세 분이 어떻게 좀 지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있지? 그냥 맛있는 것도 시켜 먹고 커피 먹자 해서 뭐 서로 사겠다고 가위바위보도 하면서. 서로 사겠다 그래요? 네.
이제 근데 더 웃긴 거는 진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이긴 사람이 살아요. 야 좋다. 우리 보통은 이런 게 있어요. 네. 쟁취하는 거죠. 이긴 사람이 사요? 네. 저는 제가 좀 잠이 많은 편이어가지고요. 한 3, 4시에 일어나서 단톡방 좋은 아침입니다 이러고. 오후 3시에 네, 오후 5시에 연락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아침이라고. 선수촌 생활에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낙을 좀 여쭤보게 됐어요. 네네네. 각자 선수촌에 낙이 좀 모였을지. 이제 이번 올림픽 준비하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외출 외박이 안 되니까 맞아요. 저는 이제 선수촌 안에서 다른 종목 선수들이랑 너무 친해져가지고 배구의 김희진 선수랑 염혜선 선수랑 수영의 안세현 선수랑 한다경 선수도 있고 아 진짜요? 다이빙의 김수지 선수도 어떻게 또 선수촌에서 되게 많이 이렇게 그리고 태권도의 이다빈 선수도 같이 아 진짜요? 7명에서 친해져가지고 저희 소중이들입니다. 이야. 우리 저기 장민희 선수는 없어요? 장민희 선수의 낙은 뭡니까? 그래도 선수촌 밥이 아닐까. 선수촌 밥. 이게 네. 제가 진짜 늘상 궁금해하는 게 선수촌 밥이에요. 저 근데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항상 이제 점심시간 때마다 기대하면서 어떤 느낌인가? 어떤 메뉴가 나올까? 지금 표정도. 예. 안산 선수는 혹시 좀 저희가 이제 외출 외박이 안 돼서 좀 안에만 있다 보니까 뭐 코로나 검사를 하러 간다든지 뭐 병원을 간다든지 하면서 차 타고 이제 외출할 때가 낙인 것 같아요. 좀 이제 나갈 때. 그냥 우와 바깥 공기다 이러고. 코로나 검사 하러 가는 참이 나에겐 낙이었다. 오랜만에 좀 바깥 공기도 좀 마시는 거 같고. 혹시 운동을 하는 대신 내가 혹시 잃어버린 거, 내 삶에서 약간 잃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약간의 청춘. 20살인데. 네. 그냥 친구들이랑 산책 가서 놀다가 맛있는 것도 먹고 조금 평화로운 그런 일상을 즐기고 싶어요. 나중에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잊지 않았으면 하는 순간이 있다면 한 순간이 꼽자면 어떤 순간을 조금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랑 놀러 갔을 때 네. 그냥 잊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을. 예전에는 이제 선수분들 이렇게 만나면 혹시 뭐 앞으로 만나보고 싶은 분이 있어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봤잖아요. 예. 좋아하는 뭐 스타가 있는지 뭐 있습니까? 우리 강채영 선수는? 저는 이재훈 배우님 너무 좋아하고. 재훈이. 아세요? 재훈이는 제가 친한 동생이죠. 그렇죠. 연락을 하진 않아요. 근데 요즘 제가 빠진 드라마가 있는데 뭐예요? 그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빠져가지고 조정석님. 정석이. 수학 정석 말고요. 수학 정석 말고요. 정석이 내가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진짜요? 연락하십니까? 아니요. 네네. 재훈이, 정석이 다 제가 좋아하는 동생들이에요. 혹시 안산 선수는? 저는 제가 마음에 좀 방이 많아서 많은 연예인들 좋아하는데 마마무 진짜 그러니까 마마무 또 팬이시더라고요. 네. 용선이 뭐 또. 그렇죠. 용선이 뭐 굉장히 또 좋아하는 진짜 용선 씨라고 이름 불러요. 용선이 굉장히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뭐 우리 뭐 화사도 그렇고 제가 뭐 솔라 문별 뭐 다 제가 뭐 또